반대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 컴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실적 사이클이 돌아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음반 뭐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냈으니까 되게 안정적인 그림이었다면 이제는 공연 매출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사이클이 생겨버렸어요. 대표님 좋아하는 아이돌 있으신가요? 요새는 그 안효진이라는 친구를 눈여겨보고 있어요. 이제 네. 제2의 수지가 될 것 같다. 오, 원픽이시구나. 수지를 밀었던 게 10년 픽을 했으니까 세대 교체를 한다면은 안효진으로 교체할 때가 된 것 같다.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닌데. 근데 실제로 올해 라인업이 대단해요. BTS 모르고 계시죠? BTS 나왔나요? 나온 거 알아요. 넷플릭스에서 라이브를 했었어요. 네. 그때 갑자기 댓글에 난리가 났었어요. 왜죠? 자꾸 저보고 왜 저기 출연했냐고 자꾸 뭐 닮았다고 BTS 누구 아, 닮았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누군지 이름을 어, 까먹었는데 누구지? 맞아. 자꾸 예, 뭐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번 그 밈이 돌았던 걸로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실제로 닮았는지를 여쭤보기 위해서 네. 엔터업계 전문가신 이제 임수진 애널리스트 분 모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키움증권에서 엔터 레저 미디어 섹터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여의도에서는 별명으로 여의도 오타쿠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 덕질을 오래 해가지고 네, 네. 음방이랑 뭐 팬사인회도 다니고 콘서트 열심히 걸그룹 거의 다 가고 있어요. 그럼 혹시 누구 팬이시? 저는 블랙핑크 열심히 좋아하다가 지금은 베이비몬스터라고 후배 그룹이 YG에서 나왔는데 네. 굉장히 좋아해서 일본 콘서트까지는 쫓아다녔어요. 아 그럼 이제 블랙핑크에서 베이비몬스터. 베이모스를 갈아탄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수지에서 안효진을 안효진 갈아탄 같이 것처럼? 1세대, 2세대 이쪽에 원픽을 하나씩 이렇게 진짜 하시는구나. 원픽은 옛날에 SS 유진이에요. 아, 그 세대까지 내려가시는군요. 그러면 언제부터 아이돌 시초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실 정말 덕질을 오래 해가지고 네. 옛날에 시아도 좋아했었고 너무 최근에 알죠. 컴백하신 네. 시아도 시아가 컴백했어요? 네 최근에 다시 재결합해가지고 시아가 20년 전에 유행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소녀시대는 한참 좋아해가지고 그때는 팬사인회 하려면 2박 3일 막 줄 서고 막 이랬었고 그쵸. 그때도 네. 좋아하다가 이제 블랙핑크 갔다가 이제 와. 베이비몬스터로 진짜로 그러면은 핑클 SES 시대는 아니에요. 네. 저는 솔직히 아이돌을 그 1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0세대 아이돌이 있었잖아요. 룰라, 투투 뭐 이런 데. 근데 거기는 아이돌이라 부르지 않잖아요. 네. 왜 아이돌이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그 팬덤 개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약간 대중성을 중심으로 했었다면 저희가 H.O.T, 뭐 잭스키즈 그때부터 팬덤 문화가 좀 고착화돼가지고 아이돌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확실히 다른 게 아이돌은 기획사라는 데가 생기고 연습생을 시키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맞아요.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한마디로 아카데미 개념이 처음 등장했던 것만 하다 그때는 이제 압구정에서 누가 춤 잘 춘다며 서로 네. 전설들끼리 있잖아요. 나이트나 이런 데서 네, 네. 한번 이제 만나보자 한 다음에 너 춤 잘 추고 너 노래 잘하고 너 미국에서 왔었으니까 영어 느낌 나고 셋이 그룹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카데미가 없던 시절이거든요. 맞아요. 가수들 생목으로 네. 부르고 실력으로 승부 보던 시절. 낭만이가 너무 좋다. 이제 낭만의 시대에서 뭔가 이제 트레이닝과 체계적인 시스템 시대로 맞습니다. 바뀐 게 아이돌이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일을 하시는 게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사실 엔터 레저 미디어 섹터를 네. 보고 있지만 레저 섹터를 공부하다가 힘든데 하면 아이돌 한 번씩 뭐 공통점을 잠깐 얘기하자면 저희 회사가요. 네. 엔터 기획사입니다. 아, 라이센스 맞아요. 따랐어요. 저희도 아이돌 제작. 버튜브 아이돌 한번 제작해보려고 이세계 아이돌 네, 네, 오. 그런 거를 한번 네. 해보려고 준비를 했었었다가 네.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장비도 꽤 비싸요. 오호. 그래서 대형 기획사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투자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역시 이 얘기에서 이제 방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최근에 그 방탄이 새 앨범을 냈잖아요. 빌보드 차트 3주 연속 1위를 네.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실제로 하이브 주가가 굉장히 올랐을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떤가요? 저희가 그 주가적이랑 지표적이랑 괴리율이 좀 많이 세게 나타나고 있어요. 3월 21일 날 넷플릭스에서 그 공연을 하고 나서 주가가 스윙하고 있다. 참사다. 막 이런 네, 식으로 네, 표현하시는 네. 분들도 계신데 네. 제가 그 세미나 때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노래 듣고 판단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요즘은 팬덤들이 나라 국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취향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음반 판매량이라고 하면 곡이 나오기 한두 달 전부터 구매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판매량 무조건 잘 나올 거고 판매량 잘 나오면 순위도 높을 거다. 그리고 팬들이 보통 저희가 이게 팬클럽에서 목표치를 공개를 해요. 예를 들어 우리 조회수 이 정도 찍어줘야 돼. 이런 거죠. 팬클럽에서요? 네, 이게 당연하죠. 상당히 체계적입니다. 앨범을 더 사서라도 맞춰야 됩니다. 팬덤들의 목표치가 뭐 특정 구간인데 이번엔 뭐 빌보드 핫백 1위를 기록하기 위해서 스트리밍 횟수를 주 단위로 뭐 이렇게 이상 찍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 수치를 맨날 확인하면서 이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와, 저 진짜 몰랐어요. 네,
순수하게 대중적으로 곡이 너무 좋아 해서 듣는 것도 물론 많겠지만 그 팬들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큰데, 그래서 제가 많이 표현이 BTS 지표는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 빌보드 핫백 1위도 기록을 했고 말씀 주신 거는 탑 200인데 그건 앨범 지표들이거든요. 앨범 지표도 당연히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실적단에서는 사실 음반도 이번에 LP 앨범이 나왔는데 하나당 5만 원짜리인데 이게 아티스트 멤버별로 사진이 박혀 있다 보니까 와. 소장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런 실적들은 1분기가 아니라 2분기에 배송이 되기 때문에 2분기에 잡히거든요. 다양한 서프라이즈 요인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흥행 산업이다 보니까 네. 댓글의 영향을 은근히 많이 받습니다. 주가가. 실적이랑 괴리율이 이렇게 벌어진 타이밍이 있는데 이때가 저는 투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방탄소년단 음반 판매량 이외에도 응원봉 지금 품절 사태가 너무 심해가지고 응원봉 하나에 5만 원 정도 하는데 당근에서 15만 원에 판매가 아니 무슨 야구장 응원봉보다 더 비싼데. 훨씬 비싸요. 하이브에서 야. 당연히 방탄소년단 팬들 많으니까 작년 10월부터 생산을 들어갔는데 이게 그냥 한 10분 만에 다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추가 생산을 돌리고 있는데 이게 캐파가 오히려 지금 약해가지고 2분기 생산량이 지금도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굿즈도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는데. 굿즈들도 사실 제가 계속 주장을 했던 게 아이돌 굿즈들의 퀄리티가 너무 낮다는 맞아, 것도 맞아, 있었거든요. 맞아. 사실 뭐 20년도 이전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키링이라든지 아티스트 박힌 티셔츠라든지 약간 종류가 많이 적었습니다. 보통 아티스트당 한 10품목 정도 됐는데 BTS 이후부터 뭐 품목 수가 50개에서 100개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BTS가 만들어낸 거는 퀄리티를 굉장히 높이자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이랑 콜라보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약간 실생활 굿즈들이 많이 나왔는데 가격대가 좀 있지만 사실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서 이것도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컴백 이후에도 주가가 그러면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사실 실적단에서 탑라인은 저희가 기대보다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1분기 컨센서스가 매출액이 한 5,800개 정도 됐다가 이제 6,500개까지 올라가는 과정인데 이익단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저희가 방탄소년단 1분기에 나오기 전에 작년 3, 4분기 실적이 거의 적자였습니다. 영업 적자 수준으로 기록을 했던 게 뭐 신인들 기본적으로 신인 한 팀 나오는데 뭐 정말 싸면 한 20억 정도 들어가고 뭐 하이브는 좀 많이 쓴다 해서 한 100억 정도 들어간다 표현했는데 캐차이 이후에 그 금액이 터무니없이 많이 올랐어요. 코르티스는 제 추정으로 한 300억 정도 들었고 캐차이라는 그룹은 거의 1,000억가량 들 정도로 영업적자의 좀 핵심된 요소가 신인 대비인데 그런 요소 때문에 3, 4분기 좀 많이 빠졌지만 그 두 아티스트들 지표가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좋아요. 캐차이는 지표가 거의 블랙핑크랑 동등할 정도로 그 거의 1년 만에 그 정도로 올라갔어요. 한국 가수예요? 네. 캐차이가? 캐차이는 미국의 현자 그룹인데 그쵸. 하이브에서 만든 그룹. 최근에 코첼라 방송을 했는데 네. 그 코첼라에서 뭐 사브리나 카펜터라든지 유명한 가수들 많이 나왔는데 조회수 뭐 1등부터 10등까지 세어보면 5개가 캐차이 영상입니다. 그 정도로 파급력이 엄청나게 강하고. 멤버들이 외국인인 거예요? 네, 한국인 멤버 윤채라고 한 명 있고 나머지는 다 근데 아이돌 그러니까 한 팀을 배출하는데 300억 원. 굉장히 많이 들죠. 근데 그거는 하이브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하이브가 너무 과도하게 비용을 지출하는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많았는데 작년에 실적 발표 때 얘기했던 거는 우리는 26년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 중장기 성장 동력은 결국에 신인 아니면 현지화 그룹 이런 신사업 모델에서 나온다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시장은 당연히 1분기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었어요. 2, 3, 4분기도 높아져 있는데 저희가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이 컴백을 하면서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불안한 부분도 있잖아요. 네. 군대 갔다 와서 인기도 당연히 높겠지만 이게 흥행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미국의 무인 택시에서도 방탄소년단 광고가 나올 정도로 우와. 광고를 많이 했어요. 그 얘기는 오프라인 광고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다는 얘기.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 눈높이보다 영업이익이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 회사는 탑라인 성장은 저희 기대보다 항상 잘 나오는데 이익은 항상 쇼크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올해가 방탄소년단 원기업 모은 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마음대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탑라인이 막힌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1분기 때 특히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재계약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분배율도 회사가 가져가는 것보다 아티스트가 가져가는 게 많거든요.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방탄소년단 같이 잘 되는 아티스트 이후에 특히 저연차에서 그 정도 글로벌 스타를 만들어야 되는데 뉴진스 이후에 그 화제성을 시장에서는 좀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탄소년단 이후의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는다. 약간 이런 상황 속에서 주가가 좀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2세대 빅뱅도 코첼라에서 정말 인기 많았고 왜 아직도 그 시절 아티스트가 탑급이냐, 왜 그 이후에는 그 정도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아티스트가 없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엔터를 좀 딥하게 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때랑 시절이 굉장히 달라졌고 오히려 탑라인 아티스트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BTS도 성장을 하고 있고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도 지표들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글로벌 음악 산업에서 고연차라고 표현한 분들은 평균적으로 한 30년 차 이상이에요. BTS조차도 그쪽에서는 거의 신인 쪽에서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저연차 IP라고 표현하는 분들은 보통 3년 차 이하거든요. 그분들이 올라올 때까지 사실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 정도의 임팩트를 바라기에는 시장이 약간 조급한 거죠. 주가도 빠졌으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뭐 캐차이도 있겠지만 코르티스라는 그룹은 정말 미쳤습니다. 그 방탄소년단 후배 그룹으로 데뷔한 친구들이거든요. 작년에 데뷔했는데 나오자마자 200만 장을 팔았어요. 글로벌 활동만 하는 거예요? 한국 활동도 하는데 네. 보통 미국이랑 뭐 글로벌 활동을 좀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심지어. 네. 코르티스라는 맞아요. 그룹. 이게 홍보의 영역이 옛날에는 한국에서 정말 홍보를 빡세게 하면 중국 팬덤, 일본 네네. 팬덤이 구매를 많이 해주고 그 지표 가지고 글로벌 진출해보자 약간 그쵸, 이런 그쵸. 논리였는데 요즘은 반대입니다. 해외에서 열심히 돌리고 거기서 초대박이 나면 한국에서도 좀 더 흥행을 시켜보자. 그래서 저희가 더 몰라요. 그렇군요. 캐차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코르티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코르티스가 미국이 대박이 났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중국에서 대박이 났거든요. 중국에서 대박 난 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웨이보라고 네, 뭐 네. 트위터 같은 채널인데 거기에서 멤버별로 보통 그 팬클럽이 만들어져요. 근데 코르티스 멤버가 뭐 블랙핑크, 뭐 방탄보다도 가입자 수가 많을 정도로 지금 파급력이 압도적입니다. 그럼 전망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전망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이 친구들이 결국에 실적의 기여도가 언제 높아질 거냐에 있어서는 지금 방탄소년단의 실적 규모가 크다 보니까 체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1000억 정도만 만들어낸 아티스트 생기면 바로 상한가 이런 그렇죠, 느낌이었다면 그렇죠. 지금 1000억은 1, 2%밖에 안 오르고 약간 이런 거죠. 지금 하이브에서 방탄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몇 프로쯤 된다고? 지금은 60% 정도로 예상. 절대적이네요. 네. 그러면 그것도 많이 낮아진 건데 옛날엔 90%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유명한 친구가 뭐 뉴진스, 르세라핌, 아일릿 이렇잖아요. 거기는 비중이 대략 어느 정도? 거의 보통의 그룹들은 5% 정도, 아, 진짜요? 5%에서 10% 정도 되는데 하이브 아티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르스라핌, 네. 엔하이픈도 굉장히 잘 나갔고 네. 세븐틴도 있고 잘 나가는 아티스트는 다 하이브에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 하이브 소속 하이브 주식을 아티스트 샀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뉴진스 사태 났을 때 그때 19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그때 떨어졌을 때 네, 사셨구나. 그때 이거는 기회다. 뉴진스의 미래를 좀 더 크게 봤었죠. 네. 네, 그렇게 하고 그렇구나. 샀었는데 요새 르세라핌 노래 괜찮더라고. 일해라 해서 이제 그 사장님 노래 하던데 직원들한테 일해라. 그게 원래 뭐였죠? 이래라가 아니죠. 그게 스파게티. 맞아요. 근데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돌의 그 지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엔터 산업의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려고 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봤던 지표들이 보통은 음반 판매량을 많이 봤었습니다. 음반 판매량이 높으면 사실 이 아티스트 인기 있어 없어 이런 것들을 판단을 많이 했는데 요즘 제가 강조드린 거는 그 공식이 이제 깨졌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팬덤이 아까 목표치를 공개한다고 했는데 그 목표치가 나오기 시작한 게 옛날에 2010년대 초반에 엑소 팬덤이 그 방탄소년단 팬덤이랑 막 경쟁하면서 나왔던 이 초동 경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 초동 판매량이 높으면 아티스트 재계약될 확률이 더 높을 거야 이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그 탑 팬덤보다 우리의 체급이 훨씬 더 크다 약간 이런 것들을 경쟁하는 분위기였는데 23년도가 거의 피크였어요. 그때 세븐틴 23년 4월에 450만 장 기록하니까 스트레이키즈 팬덤이 우리 이거 넘어야 돼 해서 460만 장 나오고 그때 NCT 드림 팬덤이 500만 장 슬로건을 냈습니다. 우리 500만 장 기록을 해보자. 네. 근데 배송 이슈 때문에 초동 판매량이 그게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포기할게. 스트레이키즈도 이거는 좀 과도한 지출 같다 하면서 네. 포기하고 그때부터 음반 판매량이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부터 생긴 변화가 뭐냐면 제가 덕질을 하도 오래 했다 보니까 네. 팬덤 회장 지금 하신 분들 많은데 얘기를 해보면 더 이상 초동 경쟁하지 말자라는 분위기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음원 지표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글로벌 스타를 만드는데 우린 더 이상 음반 판매량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팬덤의 입장이고 그 음원 지표가 높으면 뭐 빌보드 핫백이라든지 이런 데 올라가면 더 인지도가 올라갈 거니까 그게 아티스트를 위한 거다라고 팬덤이 생각을 해서 옛날에는 멜론도 총공을 많이 했거든요. 요즘 멜론 총공도 잘 안 하고 멜론 총공을 했던 이유는 뭐 인기가요 이런 데서 1등인데 오히려
오히려 블랙핑크, 뭐 방탄소년단 당연히 거기서 1등 하겠지만 지표 자체는 거기에 팬클럽에서 타겟하지 않고 뭐 스트리밍 지표, 아이튠즈, 애플 막 그 다음에 뭐 스포티파이 지표들 저희가 가장 볼 수 있는 지표들은 스포티파이 지표인데 주당 스트리밍 횟수가 보통 1,500만 정도 가면 빌보드 핫백에 듭니다. 우와. 그래서 보통의 그룹들은 1,000만이 넘어가냐 약간 이거를 유의미하게 보는데 1,000만이 넘는 아티스트들은 빌보드 핫백에 들어갈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네네. 거고요. 근데 불과 재작년까지만 해도 1,000만 넘는 아티스트가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작년부터 많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스트리밍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스트리밍 지표는 시장에서 체감하기까지 오래 걸리거든요. 왜냐면 스트리밍 지표 자체가 음원 매출이랑 연동이 크냐라고 하면 음원 매출은 저희가 구독료 시장이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리밍 지표가 좋으면 점이 결국에 공연 모객 수가 굉장히 확대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공연을 잡을 때는 사실 지역별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음반 판매량은 보통 한국, 중국에서 많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사실 공연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작게 잡는데 네. 음원 지표가 잘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 인지도도 올라가서 공연을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4년 하반기에 주장했던 게 이제 팬덤의 움직임이 굉장히 달라졌으니까 공연 중심의 사이클이 올 거다. 그게 한 3년 정도 최소한 갈 거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작년에는 공연 모객 수가 YOY로 60%가 성장을 했어요. 방탄소년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정도 오. 성장을 한 거고 올해는 당연히 그거보다 더 성장을 할 건데 네. 방탄 때문에 이 성장세가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갔지만 이제는 시장에서 다 아는 내용이다 이제.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한데 이제 그 다음의 스토리는 뭐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거죠. 사실 음반 해먹었고 공연 해먹었고 MD도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이익단에서는 MD가 저희가 옛날에는 응원봉 같은 경우에 마진율이 뭐 40%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품목수가 뭐 100개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제조업 마진율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한 5%에서 10%까지 낮아지고 있는데 품목수가 많아진 것도 문제지만 결국에 국가별로 생산하는 기지가 한국에서 생산해가지고 응원봉 제작하면 미국이랑 뭐 유럽까지 다 운송을 하는데 나머지 굿즈들은 다 현지에서 위탁 생산을 하다 보니까 마진율이 옛날보다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사실 마진율을 과거 기준으로 추정을 해오다가 이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아 사실은 돈이 안 되네 약간 이런 심리로 넘어가고 근데 그거를 회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올해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MD의 수익성을 좀 올려보자 약간 이게 좀 테마고 시장에서 열광할 만한 내용은 결국에 아티스트들의 흥행인데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근데 공연 말씀 주셨는데 지금 네. 실제로 BTS가 월드 투어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그 역대 콘서트 매출 1위가 지금은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네,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테일러 스위프트랑 비교를 많이 하는 게 테일러 스위프트가 2년 동안 투어를 돌았을 때 1,000만 모객을 달성을 네. 했거든요. 1년으로 쪼개면 500만인데 방탄소년단도 1년 동안 500만 정도 모객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 모객수 똑같고 사실 티켓 프라이스도 둘이 비슷해요. 그래서 한 30만 원 이상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매출이 비슷해야 되는데 방탄소년단은 평균적으로 30%가 높습니다. 이게 MD 매출, 컨텐츠 매출 때문인데 그래서 최근에 저도 외신 기자들한테 연락 많이 받는 게 네. 테일러 스위프트랑 방탄이랑 규모가 똑같은데 이렇게 한국 엔터사들의 실적을 더 만들어낼 수 있으면 아티스트 입장에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엔터사들이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예를 들어 하이브라는 엔터사가 지금은 종합 엔터사지만 미국에서는 엔터 산업이 레이블, 매니지먼트, 에이전시 이렇게 세 개로 나뉘거든요. 근데 종합 엔터사로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아티스트가 나중에 넘어갈 수도 있겠다. 하이브로.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뭐 테일러 스위프트, 막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네. 하이브에 소속되는 우와. 현상이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고 실제로 하이브도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단에서는 한국 엔터사가 압도적으로 잘 만들어주고 있고 저희가 과거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잘 되면 해외 엔터사로 이직하지 네, 않겠냐라고 네. 하지만 마진율은 실제로 그 회사들이 더 예를 들어 아티스트가 받는 돈을 뭐 총 매출의 한 30%라고 치면 한국 엔터사가 30%면 그 해외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35에서 40 정도를 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해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로 나뉜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각각 계약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각각 다르고 예를 들어 레이블사는 10년 단위 계약이에요. 한국은 재계약하면 보통 3년 단위로 하는데 미국은 거의 종신 계약. 기네요. 그리고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건 순서
전문사계 매니저들 데리고 다니는 회사인데 그분들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3년에서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에이전시 매년 계약을 또 따로 해야 돼요. 굉장히 좀 인풋이 많이 드는 내용인데 그게 또 미국의 업계를 잘 알지 못한 아티스트가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 블랙핑크 방탄소년단급의 체급을 가진 아티스트가 생각보다 전 세계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받는 대접을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런 관점에서 사실 5%에 10%의 뭐 수익성 차이는 사실 매출만으로도 커버가 되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넘어갈 이유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겠다. 그러네요. 이런 거 들어보니까 옛날에 싸이는 정말 진짜 대단했던 거네. 맨땅에 그냥 시작했던 레전드. 거. 갑자기 또 벼락 맞아요. 인기를 얻으면서 맞아요. 갑자기 미국으로 가고. 강남스타일. 제가 딱 그때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였는데 네. 어딜 가도 한국인이면 너 싸이 닮았다. 말 좀 쳐봐라. 체감을 네. 완전 하셨겠네요. 진짜 선글라스 끼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연구원님이 보시는 이 올해 엔터 탑픽이 궁금합니다. 엔터 탑픽은 제가 뭐 중장기적으로 그리는 그림은 당연히 하이브를 좋아하고 있는데 네. JYP 엔터테인먼트를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JYP 엔터에 대해서 사실 좋게 코멘트를 한 적이 많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네.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회사들은 메인 아티스트가 많이 컴백을 하는데 JYP는 1, 2분기에 트와이스랑 스트레이키즈 컴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공백기인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알고 있으니까 사실 JYP 주가단으로도 그렇고 실적 추정치가 오히려 하향 조정되는 그림이 작년부터 많이 나왔는데 반대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 컴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실적 사이클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요즘은 엔터 산업의 좀 화두가 옛날에는 음반 뭐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냈으니까 되게 안정적인 그림이었다면 이제는 공연 매출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그 사이클이 생겨버렸어요. 그 메가 IP들이 공연 도는 시즌에는 빅사이클이라고 표현해가지고 그때는 실적 주가 같이 올라가는 시즌. 이게 3분기부터 스트레이키즈 컴백하고 월드2 규모도 지난번보다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게 발표되는 시점이 뭐 2분기 말일 수도 있고 3분기일 수도 있지만 그때 좀 모멘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JYP를 제가 부정적으로 과거에 봤던 이유는 이 회사가 너무 건전합니다. 맞아요. 수익화에도 건전해요. 예를 들어 옛날에 음반 같은 경우에는 포토카드로만 장사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요즘은 음반에다가 MD도 많이 넣어주거든요. 인형 넣어주고 6만 원짜리 앨범 막 이런 식으로도 하고 다양화를 하고 있는데 JYP에서는 그 시도를 하지 않아서 그 음반의 ASP가 한 30% 정도 차이가 났어요. 타사랑. 그래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이거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 아티스트 자존심 있지 이런 거 안 한다 이랬다가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죠. 이게 팬들도 이거를 원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번에 스트레이키즈 4분기에 음반 나왔을 때 인형을 넣었더니 33만 장이나 팔렸어요. 6만 원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확실하네요. 스피커도 굿즈로 넣고 네. 10만 원 이상 되는 앨범이고 오히려 팬덤의 니즈가 이쪽이었구나. 약간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올해 어떻게 보면 음반의 ASP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림도 나오고요. 그리고 MD 같은 부문도 이 회사가 가장 소극적이었습니다. 보통 위탁 맡기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JYP가 OP 마진이 되게 높거든요. 그 이유가 위탁을 많이 해가지고 순매출성 성격의 매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본인들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작년에 마진율 떨어졌던 게 총매출로 갑자기 회계 인식이 바뀌면서 마진율이 떨어졌던 거고 올해는 그거를 좀 본격적으로 만든 해예요. 예를 들어 MD 공연장에서만 파는 거 말고도 사실 공연장에서만 수요를 찾기에는 대기 시간이 너무 길거든요. 요즘 뭐 공연 6시라고 하면 2시쯤에 완판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던 거는 동시에 팝업 스토어를 진행하자. 왜냐면 베이비몬스터는 일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더니 블랙핑크랑 MD 판매량 거의 비슷할 정도로 체급이 되게 높습니다.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JYP에서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별로 MD 차별화 전략을 올해 나오거든요. MD가 일본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게 시장에서 좀 착각하는 게 일본 팬덤이 물론 많이 사는 것도 있지만 일본만 굿즈 리스트가 다릅니다. 저도 사실 일본 시장이 그렇다고 믿어서 엔터사들도 일본 시장만 다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 품목은 중국을 가든 뭐 동남아 가든 미국 가든 품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팬들이 직구할 이유가 굳이 없어요. 근데 일본 거 같은 경우 한정판 느낌이 너무 나요. 저기 뭐 시드니 갔을 때 한정판 스타벅스 컵 같은 거 맞아요, 파는 맞아요. 거. 네, 그래가지고 일본 판매량이 특히 높게 나오는 게 전 세계 팬덤들이 직구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냈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지금 나라별로 굿즈 리스트를 다르게 하자. 어차피 위탁 생산 다 따로 하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서로 직구하는 시스템만 만들면 판매량을 뭐 2배 이상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내용들이 올해 적용이 되는데 2분기부터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사실 확인하기 전까지는 추정치를 못 올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JYP 실적이 저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추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이키즈 이번에 MD 전략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2,
3, 4분기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엔터사라고 보고 있어요. JYP가 보면은 매출과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편이더라고요. 딴 데는 좀 약간 들쭉날쭉한 면이 많았는데 그럼 JYP 쪽이 좀 탄탄하게 우상향하는 비결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랑 네, 좀 연동되는 보수적인 성격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 저는 팬 입장에서 네. 있지도 콘서트 가고 빅믹스 너무 좋아하는데 네. 항상 불만을 요구했어요. 타 엔터사들은 신인들이 나올 때 비용을 진짜 왕창 써가지고 컨텐츠들이 무수히 나오는데 JYP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잘 나갈수록 컨텐츠 비용 예산이 더 물론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보통 신인이 올라갈 때 그런 약간 자금력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JYP 아티스트들은 약간 실력으로 커야 된다. 약간 이 주의가 강해서 실력으로 올라가면 그때 투자해줄게. 네.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아쉬웠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비용 이슈가 없는 거죠. 타사랑 대비했을 때. 그럼 JYP에서 가장 주력 매출 아이돌은 누구예요? 지금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 트와이스가 그럼 아직까지도 탱킹하는 상황인데 그 차세대 누구예요 그럼? 차세대는 엠믹스도 있고요. 밑에 키플립이랑 넥스지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들도 제 기준에서는 잘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홍보력이 타사 대비해서는 약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 친구들이 월드 투어를 하면서 실력으로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월드 투어를 돌려면 보통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거의 4, 5년 걸려요. 스트레이키즈도 실제로 인기를 얻게 된 게 5년 차 됐을 때부터 올라왔고. 연습생 기간도 굉장히 좀 길 텐데 맞아요. 그 5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그럼 결혼하고 이제 안 되면 결혼할게. 결혼하니까. 아이돌은 결혼하면 되죠. 그게 진짜 실제로 리스크라고 들었거든요. 엄청난 엔터에서. 리스크죠. 열애설 리스크. 아, 전 열애 물론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팬들한테 공개가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크죠. 물론 당연히 열애할 수 있고. 그럼 지금 엠믹스가 몇 년 차예요? 엠믹스가 지금 4년 차인데 그래서 이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 첫 번째 월드 투어가 돌고 있거든요. 요새 발렌타인 괜찮더라고. 블루 발렌타인 괜찮아요. 뭐예요, 대표님? 한 6개월 됐나? 그 노래가. 맞아요. 네. 네네네. 그 전에도 사실 곡들이 계속 잘 나왔는데 이제 지표들이 조금씩 잘 나오기 시작을 했고 특히 월드 투어를 보통 요즘은 잘 나가는 아티스트들은 1년차, 2년차 때도 그냥 테스트 겸 약간 쇼케이스 느낌으로 도는데 엠믹스는 생각보다 늦게 돌기 시작을 했어요. 보수적인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인기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이다에 대해서 시장은 믿지 못해요, 아직은. 그래서 지금은 지표들을 봐야 되긴 하는 상황인데 저도 이걸 봐야 된다 주장을 하지만 지금 최근에 뭐 브라질에서 뭐 페스티벌 했는데 네. 오해원 씨가 스페인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바이럴 많이 됐는데 네. 특히 서구권 지표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엠믹스도 그렇고 키플립도 보이그룹인데 여기 지표도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 JYP는 기다림의 영역이 좀 큽니다. 이찐 몇 년 차? 더 찌는 오래됐습니다. 됐죠. 스트레이키즈랑 연차가 같은데 지금 만으로 7년 됐고 이제 8년 차. 진짜 오래됐네요. 오. 이게 예전에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남자 아이돌계의 계보를 빡빡빡 이어줘야 되고 네. 여기서 딱 못 이어주면은 이때 좀 기업이 약간 힘들어하는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유망주가 그러니까 트와이스만큼의 이걸 바로 바톤 받아주는 데가 나와야 되는데 네네. 못 받으면 또 다음 또 3년 뒤에 아이돌이 다시 받으러 가야 되니까 월드컵 보는 느낌이에요. 축구. 너무 적절한 비유가. 네. 안정환, 뭐 이동국, 이어서 요때 이 스트라이커 계보가 있는데 네네네. 네. 잠깐 끊기면 되게 힘든 것처럼. 네, 너무 좋은 얘기죠. 아니, 저 그렇게 보거든요. 아이돌 투자할 때. 네네. 투자하실 때. 그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원더걸스 다음으로 잘 받았는데 네. 그 다음에 계보가 딱히 안 보이는 거예요. JYP에서. 네. 그다음 엠믹스를 좀 유심히 보니까 네.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까지가 좀 딱 드는 느낌. 네. 확실히 모르겠고. 지금 콘서트 가보면 엠믹스 팬들이 남팬이 좀 더 많아요. 저는 그쵸? 콘서트 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남녀 팬덤 비중인데 아직은 남자 팬이 많아서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겠다. 여자 팬이 많아야죠. 왜요? 그러려면 JYP 느낌 아이돌 걸그룹에서 여팬이 많은 트와이스 여자 팬이 많아요. 원래는 남팬이 많았는데 그쵸. 네.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여팬이 훨씬 더 왜냐면 좀 약간 여자 팬이 많으려면 그 네. YG가 좀 잘하는 거 같아요. 그쵸. 약간 언니들이 좀 맞아요. 더블 좀 씻고 등장하잖아. 맞아요. 그러면 여자 팬이 멋있지. 많아져요. 맞아요. 너무 정확하신 게 제가 맞아요. 블랙핑크 덕질을 할 때 저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때 뭐 음방 대기할 때 뭐 팬덤별로 같이 줄을 쓰거든요. 네네. 뭐 레드벨벳 팬들은 대부분 남자셨고 블랙핑크 팬은 저만 남자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아저씨 왜 또 왔냐고 자리 뺏지 마라. 막 이런 얘기가 레드벨벳은 약간 좀 귀염귀염하고. 그때 네. 레드벨벳 팬덤 형님들이 너 빨리 넘어오라고 거기서 뭐하냐. 근데 그 여자 팬덤 비중이 높아야 되는 이유가 뭐 네. 구매력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집단 행동 자체가 좀 달라요. 남자 팬들은 보통 약간 개인 단위로 좀 즐기고 한다라고 하면 여자 팬들은 특히 2차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이 영상 너무 괜찮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영상을 좀 더 멋지게 편집을 해가지고 올린다든지 팬클럽 운영을 좀 더 주도적으로 한다든지. 네네. 지역 축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저희 동네 옆에 논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딸기 축제를 한 번씩 해요. 네. 그러면 트로트 가수를 반드시 꼭 불러야 돼. 남자 트로트 가수? 트로트 가수 거기서 남자 그렇죠. 트로트 가수가 오면은 이제 아주머니 분들이 네. 그렇죠. 버스로 한 10대 20대가 와요. 근데 하루 반대. 전에 와요. 진짜 진심이시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와서 하루 전에 와서 숙박 다 잡아주고 다들 딸기를 한 무대 기념품을 와. 사가서 매출을 이렇게 올려주면 우리 땡땡이 내년에 한 번 더 불러주겠지 여기 지역 축제에서. 그런 이게 거 달라. 누나 믿지 약간 다 해주는- 남자분들은 이 맞아요. 정도의 단계하려고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근데 팬분들이 다 열린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다 올려줄게, 수출 올려줄게, 사줄게. 그냥 오래 보고 싶거든요. 와. 그게 가장 큽니다, 사실. 진짜 그 절대적인 것 같아요. 그 아이돌분들이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절대적일 수밖에 없네요. 수지가 원래 JYP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미스 A. 맞아요. 네, 미스 수지 분들 아직도 JYP 아니죠? 나갔습니다. 나갔죠. 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아이돌들이 네. 어떻게 보면 7년차 되면 보통 계약 기간이 처음에는 표준계약서 작업 7년이거든요. 맞아요. 그 7년이에요. 이후부터는 3년인데 네. 그때는 보통 5년차부터 지표가 꺾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각 멤버별로 고민을 하는 거죠. 나 솔로 할까? 아니면 배우 할까? 그때 배우 개런티도 아이돌보다 더 좋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공연 매출 한 번 돌면 뭐 100억, 200억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이돌분들이 재계약을 더 원하는 상황이 됐고 사실 지금 드라마라든지 영화 출연하게 되면 뭐 회당 개런티 표현을 많이 하는데 2억 받으면 정말 잘 받는 초특급 대우를 받는 건데 2억 받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10회차라고 하면 결국 20억이잖아요. 아이돌들의 마인드는 어떻게 보면 공연 하루 이거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생각도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배우 쪽으로 넘어가는 비중이 좀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는 투자를 할 때 아이돌 계보를 그려본다고 하셨는데 네. 위원님 보실 때는 네, 네. 이 업종에 투자를 하려면 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뭐 지표가 있을까요? 결국에 흥행의 영역이다 보니까 과거 지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건 좀 디테일한 내용 같아요. 네. 트위터에 그 각자 팬덤들이 구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티스트 명치고 골스라고 영어로 쓰면 목표치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지표가 올라오는지를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스트리밍 조회수 1000만을 달성해보자라고 했는데 다음번에 1400만이다라고 하면 이 팬덤 규모가 늘었다라고 그 코어 팬덤에서 느끼는 거거든요. 제가 엠믹스를 과거에는 부정적으로 봤던 이유가 코어 팬덤이 자꾸 목표치를 낮췄어요. 근데 이 아티스트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목표치가 낮아진 거 되게 이례적이다라고 그때는 받아들였고 실제로 그때 뭐 아이브도 너무 잘 나가고 신인 저연차 IP들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경쟁이 어느 때보다 좀 심합니다. 그래서 지표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 먼저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어 팬덤의 목표치를 봐라. 네. 트위터에 골스라고 치면 네, 나온다. 맞습니다. 그래서 야구도 비슷한 게 네. 구단별로 그 지역 다 다르니까 팬 총 규모는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 하나이글스라는 데가 있어요. 대전에. 여기는 네. 그냥 1년 내내 매진이야. 강하다. 평일에서 다 매진인 거예요. 우와. 그래서 거의 이제 가을 야구 하는데도 매진인 거예요. 연속 매진. 네. 이런 데가 코어 팬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그죠. 있겠죠. 그러네요. 그런 거죠. 강력하네요. 코어팬이 강한지를 좀 더 네. 오늘 그럼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이제 어디 투자해볼까 생각이 좀 나는데. 나도 봐야 되겠습니다. 두 군데만 얘기 못 해가지고 제가 네. 좀 더 이어서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